회장님,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선진그룹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일본 투자사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성이 무릎 꿇고 강철민 회장의 구두를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철민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약서 위에 놓인 만년필이 멈췄죠. 수백억짜리 거래가 이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청소부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요. 오늘의 인생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며칠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미라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35의 나이지만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좁은 원룸에서 딸 지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엔 계란 4개와 시든 채소뿐. 그래도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새벽 5시 선진그룹 본사 뒷문으로 들어섰어요. 낡은 청소복을 입고 무거운 청소도구를 끌며 복도를 걸었죠. 10층 이사회실 청소 차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정장 입은 변호사였습니다. 미라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아, 청소하시는 분. 커피 좀 타다 주시겠어요? 남자는 미라를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5년 전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는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는데 바닥에 떨어뜨렸죠. 커피를 가져다 주고 나오려는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청소 끝나면 조용히 나가세요. 미라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선 미라, 벽에 기댔어요. 5년 전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었습니다. 계약서 검토하고 일본어 번역하고 변호사들 옆에서 10년을 배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을 닦았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흘렀습니다.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복도, 화장실, 계단. 해가 뜨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투명인간처럼 비켜섰습니다. 오전 9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우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침 먹고 가. 딸과 마주 앉아 식사했어요. 달걀말이와 김치가 전부였지만 지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음악 시간이야. 그래, 재밌겠다.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미라는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오후 4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거든요. 오후반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서랍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어요. 박미라, 태평양 법률사무소.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다시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론 찬바람이 불었어요. 오후 4시 미라는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회장실 청소 차례였어요. 최상층, 2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강철민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흰머리가 섞인 남자. 온화한 인상이었죠.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용히 해주세요. 회장은 서류를 보며 이마를 짚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구석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소파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었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커피 좀 마시고.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회장이 나가고 미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먼지를 털다가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꺼운 계약서였습니다. 표지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서류를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습관적으로 시선이 갔어요. 한국어 제목, 선진그룹, 사쿠라 인베스트먼트 경영 협력 계약서. 미라는 일본어 제목도 같은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려다 멈췄습니다. 일본어가 달랐거든요. 경영권 완전 양도 및 자산 매각 계약서. 미라는 다시 봤어요. 착각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한국어에는 협력, 일본어에는 양도.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배웠어요. 이런 계약서는 위험하다는 걸.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어 공동 경영, 일본어 단독 소유권 이전. 두 번째 페이지를 또 넘겼어요. 한국어 기술 협력, 일본어 모든 특허권 양도. 미라는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이 돌아오는 소리. 미라는 재빨리 먼지털이를 들고 책장으로 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청소를 계속했어요.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다 됐나요? 네, 곧 끝납니다. 고생하시네요. 미라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나오는데 휴지통이 보였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있었죠. 펼쳐보니 영수증이었어요. 약국 영수증. 품목란에 낯선 약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숨을 멈췄어요. 그 약을 알았거든요.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 당했을 때 병원에서 들었던 이름. 수면제 과다 복용에 쓰이는 약이었습니다. 미라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미라는 다시 회사로 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계약서와 영수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복도를 지나는데 비상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출근 시간도 아닌데 누구지? 조심스럽게 다가간 미라는 문틈 사이로 남자를 봤습니다. 이태섭 전무였습니다. 40대 초반, 회장의 사위.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죠. 일본어였습니다. 계약서 준비 다 됐어. 회장은 한국어만 보고 서명할 거야. 미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어 원본엔 전부 넘긴다고 써 있어. 회장이 일본어 못 읽으니까 걱정 없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돈 들어오면 바로 해외로 나갈 거야. 200억 빚 다 갚고 새 출발해야지. 그리고 회장은 곧 쓰러질 거야. 커피에 약 타려고. 이미 준비 다 했어. 며칠 안에 끝나. 미라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는데 청소도구함 벽에 부딪혔습니다. 쾅! 전무가 돌아봤어요. 거기 누구야? 미라는 도구함을 버리고 뛰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내려갔죠. 위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거기서 너 누구야? 미라는 10층까지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청소부 휴게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미라는 벽에 기대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CCTV 확인해. 지금 당장. 이태섭 전무였습니다. 경비실로 전화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 팀장, 새벽 5시 반경 비상구 CCTV 확인해봐. 누가 있었어? 미라는 휴게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신상정보 다 조사하고 가족관계, 주소 전부 보고해.
전무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청소부가 뭐라고 말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전무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미라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증거도 없는데 청소부 말을 누가 믿겠어? 그럼 회장한테 직접? 아니지. 청소부가 감히 회장을 어떻게 만나겠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다음 날 출근한 미라는 평소처럼 일해야 했어요. 수상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요. 복도를 청소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라 씨. 돌아보니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 경비복을 입고 있었죠. 최상훈 경비팀장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경비팀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 새벽 비상구에 계셨죠?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CCTV에 다 나왔습니다. 뭘 들으셨나요? 청소하다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경비팀장은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박미라 씨 신상 정보 다 확인했습니다. 따님이 한 분 있더군요. 푸른 초등학교 5학년 맞죠?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년 전 남편 교통사고로 잃으셨고 힘드시겠어요. 경비팀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미라에게 보여줬습니다. 학교 정문 사진이었어요. 지우가 친구들과 걸어 나오는 모습. 매일 오후 3시 30분에 하교하더군요. 혼자 걷는 길이 꽤 멀던데.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미라 씨, 조용히 하세요. 청소부가 쓸데없는 걸 아는 척하면 곤란해집니다. 딸 안전하게 하교시키고 싶으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경찰한테도, 회장님한테도. 알겠습니까?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하시네요. 그럼 계속 일 잘하세요. 경비팀장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미라는 학교 앞에서 지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왜 나왔어? 지우가 달려왔어요. 미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손을 잡고 집으로 걸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죠. 미라는 지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위험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딸을 지켜야 해. 새벽 4시 미라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말로는 안 믿어도 증거는 믿을 거예요. 계약서 사진, 영수증, 녹음 파일. 그걸 모아서 누군가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새벽 5시 회사로 향했어요. 가방에 USB를 넣고 왔습니다. 5년 전 법률사무소에서 쓰던 거였죠. 회장실 청소 순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은 아직 안 왔습니다. 책상 위 계약서를 펼쳤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페이지, 일본어 페이지. 내용이 다른 부분을 집중적으로 찍었죠. 이태섭 전무방에 들어가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정리함 안에 또 다른 문서가 있었어요. 해외 송금 내역서, 수취인 이태섭 금액 20억 원 수취 은행 스위스. 미라는 이것도 찍었습니다. 휴지통을 뒤졌어요. 구겨진 영수증들 사이에서 또 다른 약 구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날짜가 적힌 쪽지도 있었죠. 내일 회장님께 약을 탈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휴대폰 사진들을 전부 옮겼어요. 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들키면 끝이에요. 가방도 검사당할 수 있었죠. 청소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맨 밑바닥에 더러운 걸레들이 쌓여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용이라 냄새가 심했죠. 미라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걸레를 꺼냈습니다. USB를 그 걸레로 꽁꽁 감쌌어요. 여러 겹으로 돌돌 말았습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함 맨 밑바닥, 다른 더러운 걸레들 사이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아무도 여기는 뒤지지 않을 거예요. 복도를 지나는데 경비팀장이 보였습니다. 미라와 눈이 마주쳤죠. 아침 일찍 출근하시네요. 네, 청소구역이 많아서요. 딸은 잘 있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팀장이 지나갔어요. 미라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9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우가 아침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늦게 왔네? 응, 청소할 때가 많았어. 미라는 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는 학교에 있을 거예요. 안전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명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든 그 전에 회장님께 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명식 당일이었습니다. 미라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은 어떻게든 회장님께 말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회장실 앞에 도착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이태섭 전무가 회장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죠. 미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전무가 커피 잔을 들었어요. 뚜껑을 열고 봉지 아닌 가루를 천천히 붓고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미라는 뛰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가 놀라 돌아봤어요. 미라는 청소 도구를 휘둘렀습니다. 커피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갈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미라는 무릎 꿇고 깨진 잔을 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회장실에 왜 들어와? 지금 몇 시인데? 죄송합니다. 당장 나가. 미라는 청소 도구를 챙겨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고르는데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강철민 회장이 들어갔습니다. 아, 전무. 벌써 왔나? 네, 회장님, 오늘 중요한 날이라 일찍 왔습니다. 회장이 책상에 앉으려다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전무가 달려갔어요. 괜찮네. 요즘 어지러운 게. 회장님,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아니야, 서명식 끝나고 가지. 회장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라는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쓰러졌어요.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누구 없어요. 구급차?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당황함만 있었어요. 걱정은 없었죠. 미라는 뛰어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몰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약 과다 복용 증상이에요. 회장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해졌어요. 전무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하세요. 회장님 대신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미라는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는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은 쓰러졌고 전무는 서명식을 강행하려 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어요. 일본 투자사 임원들도 앉아 있었죠. 이태섭 전무가 단상에 섰습니다. 회장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긴급 이사회 결의로 제가 대리 서명하겠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오늘 안 하면 계약 무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라는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청소도구함으로 달려갔습니다. 더러운 걸레를 헤치고 USB를 찾았죠. 주머니에 넣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경비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비켜주세요. 경비팀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미라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동영상이었어요. 검은 승용차 안. 딸 지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지우야.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그 USB 주세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딸은. 경비팀장이 손을 뻗었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경비팀장이 USB를 주머니에 넣었죠. 똑똑히 보세요.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경비팀장이 사라졌습니다. 미라는 벽에 기댔어요. USB도 없고 딸도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위험했거든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강철민 회장이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부축을 받은 채 걸어왔죠. 회장님, 병원에 계셔야. 중요한 계약이네. 내가 직접 서명해야지. 회장은 옷을 다시 갈아입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 서명식이 재개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소집되었어요. 카메라가 켜지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태섭 전무와 일본 투자사 대표가 단상에 앉았습니다. 강철민 회장도 자리에 앉았죠. 선진그룹과 사쿠라인베스트먼트 간 계약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미라는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USB도 없고 증거도 없었어요. 하지만 막아야 했습니다. 행사 담당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물병 좀 주세요. 네, 제발이요. 물병을 받은 미라는 단상 근처로 갔습니다. 물병을 일부러 쏟았어요. 회장 구두에 물이 튀었죠. 미라가 청소도구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무릎 꿇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강철민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서명 순서가 되었습니다. 전무가 계약서를 회장 앞으로 밀었어요. 회장님, 서명하시죠. 강철민 회장은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서류 위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서명 직전 회장은 손을 멈췄습니다. 계약서 일본어 원본을 보여주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한국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일본어 원본을 보자고 했네. 일본 측 대표가 일본어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복도에 있던 미라를 불렀어요. 청소하시던 분, 잠깐만 오세요. 미라가 떨리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어 읽을 줄 아시나요? 네, 읽을 줄 압니다. 이 계약서 좀 읽어주세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일본어 원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역했습니다. 한국어로는 경영협력이라 했지만 일본어로는 경영권 완전 양도 및 자산 매각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는 청소부입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 제가 10년간 다뤘던 유형입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 사기입니다. 회장이 전무를 봤습니다. 설명해보게. 전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법, 계약서가 법입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비 불러. 경찰에 인계하게. 경비원들이 전무와 경비팀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미라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어요. 고맙네, 자네 이름이 뭔가? 박미라입니다. 잠시 후 회의실이 정리되었습니다. 미라는 회장 앞으로 다가가 무릎 꿇었어요. 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이 놀랐습니다. 일어나게.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딸을 경비팀장이 데려갔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습니다. 저를 막으려고. 회장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 불러. 지금 당장 아이를 찾아야 해. 네, 회장님. 미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회장이 미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알겠네. 내가 꼭 구하겠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최상훈 경비팀장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회장실에서 미라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마시게. 괜찮을 거야. 오후 3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찾았습니다. 안전합니다. 미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사 앞으로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뒷좌석에서 지우가 내렸습니다. 엄마, 지우야. 미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회장이 다가왔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게. 내일 다시 이야기하세. 감사합니다, 회장님. 1년 후 선진그룹 법무팀 사무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미라였어요. 책상이 명패엔 계약 검토 전문직이라고 적혀 있었죠. 미라 씨, 이 일본 계약서 검토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라는 일본어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10년 전 경험이 다시 살아났어요. 오후 6시 퇴근했습니다. 저녁 7시 야간 법대 교실. 미라는 법률 서적을 펼쳤어요. 책상 옆에는 딸 지우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낡은 청소 장갑 한 켤레가 있었죠. 잊지 않으려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지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공부 많이 했구나. 엄마도 공부했어요? 응, 엄마도 열심히 했어.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딸을 지킬 수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낡은 과거와 새로운 시작. 하나는 박미라, 태평양 법률사무소. 다른 하나는 박미라, 선진그룹 법무팀. 미라는 명함을 다시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빛날 수 있으니까요.